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루이스 헤이의 긍정화건,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담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셰릴 리처드슨이 루이스 헤이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금까지 루이스 헤이가 여러 책과 수많은 강연을 통해 들려주었던 긍정화건의 내용,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담은 완결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향년 90세이던 2017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국을 대표하는 심리치료사이자 영적 지도자, 긍정화건의 세계적 대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가 저술한 책 독자의 서평에는 유독 이런 말이 많습니다. 책을 읽고 내 삶이 변한 건 루이스 헤이 책이 처음이다. 이렇듯 루이스 헤이의 긍정화가는 전 세계 독자들의 삶을 바꿔놓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긍정화건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어떤 긍정화건을 해야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최고의 삶을 만드는 위대한 창조자. 우리는 우리가 떠올리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강하면서도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미팅이 시작되어 제가 녹음기의 버튼을 막 눌렀을 때 루이스 선생님이 말한 첫 문장이었습니다. 루이스 선생님이 한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말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순수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최고의 삶을 만드는 힘있는 창조자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좋은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 속으로 더 좋은 경험을 끌어들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단순하고 우아하고 그리고 진실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에너지 파동이 우주의 물질이고 우리가 내쉬는 모든 숨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에너지 안에 있는 어떤 것과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제가 앉아있는 의자, 제가 글을 쓰는 데 이용하는 키보드, 제 방의 창문 밖에 서 있는 아름다운 목련나무, 이 모든 것이 에너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물체가 진동하는 속도가 형태의 밀도를 결정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 우리가 말하는 단어,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생각들, 단어들, 행동들이 감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인생 경험을 구입하는 화폐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매일매일 이것을 보여주면서도 그 연관관계를 모릅니다. 우리는 삶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루이스 선생님이 이 사실을 제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삶에서 이런 증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저 지속적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에 우리는 웬만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보고, 느끼고, 보내고,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화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낯선 사람의 눈을 보고 연민, 이해심 혹은 사랑의 감정에 압도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종종 우리는 토론이나 설명 없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운로드합니다. 물론 우리는 에너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그 병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걱정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온 정신을 집중하면 당신 삶에서 기적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강렬하게 무언가를 바란 적이 있나요? 이것들은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생각, 말, 행동의 형태로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의 인생 경험에 활발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모두 정교한 의사소통 기계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에너지 신호를 전달하고 수신하며 걷고 말하는 라디오 타워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우리는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에너지에 통합된 장에서 살고 숨쉬고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 우연한 생각, 혹은 무작위적인 생각은 이 장으로 나가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받고 내보내는 신호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걸 배우면 우리는 단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창조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송신기를 보다 더 긍정적인 주파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삶을 더 좋게 만드는데 이 에너지 넘치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우리 능력에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루이스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싫어하고 자신에게 비열한 말을 하고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말하고 거울로부터 숨을 때 당신은 정말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즐기지 못하고 당신에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울을 들여다본다거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심지어는 그렇게 하기 어렵거나 그것을 믿지 않을지라도 그런 간단한 일을 할 때 에너지는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의 기분은 더 좋아지고 더 좋은 환경을 끌어당기게 돼요. 그럴 때면 주차할 만한 자리가 전혀 없는 곳에서 주차 공간을 발견하거나 길을 건널 때마다 녹색불이 켜지는 것 같은 어처구니 없을 만큼 기분 좋은 일들이 벌어지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이 힘과의 연결이 어쩌다가 끊어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루이스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멈춰 혹은 안 돼 라는 단어에 대응하도록 교육받아요. 루이스 선생님이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처음에 그런 단어부터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진실된 멋진 잠재력을 발휘하는 걸 방해하는 제한된 믿음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정상처럼 되어버렸어요. 비록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대화를 부정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정상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은 오, 세상에, 하마터면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라고 인사를 해요.
얼마 뒤에는 그런 부정적인 성향이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디서나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의 여정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저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제 생각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표예요. 우리는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그건 건강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이유도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목표로 만들려면 필요 없는 많은 여분을 없애야 합니다. 난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얼마나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아침 시간 10분의 긍정 확언이 어떤 하루를 살게 될지 결정한다. 루이스 선생님의 호텔 방문을 두드리니 그녀는 반짝이는 푸른 눈으로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합니다. 저는 커피 테이블 앞에 있는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아 녹음기를 가볍게 두드리며 루이스 선생님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물어보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우린 사람들에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해요. 루이스 선생님은 단단히 각오한 듯 대답합니다. 아침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지 결정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기랄, 또 하루가 시작됐어. 일어나야 해, 젠장.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만약 하루를 형편없이 시작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좋은 하루를 보내지 못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당신이 최선을 다해 아침을 끔찍하게 만들면 당신의 하루는 정말 끔찍해질 거예요. 저는 루이스 선생님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궁금해서 그녀에게 상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해오는 소소한 일들이 있어요. 잠에서 깨는 순간 침대 속으로 몸을 조금 더 밀어넣고 침대의 느낌을 만끽해요. 그리고 밤에 푹 잘 수 있었음에 감사드려요. 전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몇 분 동안 늘 이렇게 해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요.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리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이상 없이 건강한 몸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잠시 스트레칭을 해요. 저희 집 욕실 입구에 바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 체조를 하죠. 무릎을 가슴까지 3번 올리고 그 바에 매달려요. 아침에 그렇게 바에 매달리는 게 정말 좋다는 걸 알았어요. 스트레칭을 몇 번 하고 나서 커피 한 잔을 타서 침대로 가요. 전 침대가 정말 좋아요. 제 침대의 헤드보드를 비스듬한 각도로 특별히 맞추었어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기댈 수 있도록요. 전 이 헤드보드를 수년 동안 사용했어요. 침대로 가서 영성과 관련된 글을 읽어요. 저는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요. 독서하고 나서도 시간이 있으면 크로스워드 퍼즐을 맞추기도 해요. 몸을 스트레칭하고 나서 제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거죠. 이것이 제 일상적인 아침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제 자신에게 2시간 정도는 주려고 노력해요. 여유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걸 좋아하죠. 저는 시간 갖는 법을 배웠어요. 침대에 앉아서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지를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 긍정의 말을 많이 하고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 일정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근사한 인터뷰라는 걸 난 알아. 내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생각이 편안하게 흐르고 있어. 저 사람은 내가 주는 정보에 엄청 기뻐하고 있어. 모든 게 부드럽고 쉽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둘 다 즐거워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루이스 선생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우리 둘이 지금까지 보낸 시간만으로도 그녀의 성격이 일관되고 변함없다는 걸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여성은 분명히 자신이 만든 긍정적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긍정의 말에 집중하려면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향해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긍정화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삶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들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샤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면도를 할 때는요? 옷을 고를 때, 옷을 입을 때,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말릴 때 당신은 자신을 향해 무슨 말을 하나요? 아침을 차리거나 아이들에게 학교 갈 준비를 시키면서 무슨 말을 하세요? 이 순간들이 모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만약 당신이 아이들에게 학교 갈 준비를 시키는 바쁜 엄마나 아빠라면 혹은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당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해요. 저라면 아침에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날 것 같아요. 여유 시간이 10분, 15분에 불과해도 그걸로 충분해요. 그건 자기 관리를 위한 당신의 시간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지요. 제가 항상 지금처럼 아침 시간이 충분했던 건 아니에요. 우린 작은 걸음부터 떼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자신에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삶은 나를 사랑해. 이런 말이 좋은 출발이 됩니다. 이런 말은 아주 편안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가 편안한지 맛있고 당신 건강에 좋은지 확인하세요. 당신의 몸에 좋은 아침 식사를 선사하세요. 당신의 마음에는 좋고 편안한 생각을 선물하고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긍정의 힘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굿모닝. 잠자리가 무척 편안했던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침대를 사랑해요. 너무 사랑스러운 루이스. 오늘은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될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할 모든 일을 위한 시간이 충분할 거예요. 욕실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굿모닝. 루이스를 사랑해요.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경험들이 다가올 거예요. 오늘 정말 멋있어 보여요. 미소가 정말 근사해요.
오늘 화장이 완벽해 보여요. 당신은 나의 이상적인 여성이에요. 우리는 오늘 멋진 하루를 보낼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샤워를 하면서 난 내 몸을 사랑해요. 그리고 내 몸은 나를 사랑해요. 샤워를 한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물이 몸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샤워기를 디자인하고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드려요. 난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화장실을 사용하며 내 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걸 편안하게 내보내요. 음식을 먹고 몸이 흡수하고 그리고 내보내는 이 모든 것이 신성 속의 올바른 순서예요. 옷을 입으며 나의 옷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옷을 입는 게 내겐 아주 편하게 느껴져요. 난 항상 가장 좋은 옷을 골라요. 내가 입은 옷은 편안해요. 내면의 지혜를 믿고 나는 나에게 딱 맞는 옷을 골라요. 루이스 선생님은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즐거우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은 종종 부모와 아이들 간에 밀고 당기는 시간이 되기 쉬워요. 만약 아이들이 옷을 입을 때 혹은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을 때 아이들과 함께 긍정의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가족 모두가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소중한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들에게 기분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해요. 아이들이 아침 내내 반복할 수 있는 간단한 메시지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옷 입는 게 너무 쉬워요. 난 옷 입는 게 좋아요. 아침을 먹는 건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 서로 만나서 정말 기뻐요. 가족이랑 아침 먹는 게 좋아요. 아침을 먹으면 내 몸이 좋아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식탁 주변을 돌며 가족들에게 각자 자신에 대해 좋아하는 점을 한 가지씩 공유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릇에 긍정의 말을 넣어놓고 온 가족이 하루 동안 집중하게 될 긍정의 말을 하나씩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것은 부부, 가족, 룸메이트 등 누구와도 할 수 있는 아침 의식이 될 수 있어요. 그날 경험하고 싶은 걸 긍정의 말로 만들어 공유할 수도 있고요. 루이스 선생님과 런던에서 보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루이스 선생님에게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저의 생각과 행동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제 의견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을 위해 딱 하나의 의식을 선택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의식이 끝나면 다른 의식을 골라서 계속 연습하세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실행하면서 쩔쩔매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루이스 선생님의 호텔 방을 나올 때 저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루이스 선생님과 지난번에 나눈 대화에서 나왔던 많은 긍정의 말을 활용하면서 저는 불과 2주 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 낡은 생각과 자리를 바꾸면서 저의 아침은 더 평화롭고 즐거워졌습니다.
저는 하루를 훨씬 더 잘 시작하도록 생각을 바꾸었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루이스 선생님과 저는 저녁을 먹으러 근처 레스토랑으로 걸어갔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루이스 선생님에게 저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즉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저의 삶에서 제가 만들어냈던 새로운 의식과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제 말을 다 들은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군요. 우린 하루 동안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해요. 자신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걸 시작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3번 이상 했다는 걸 알아챈다면 아마 실제로는 훨씬 더 자주 말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젠장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하루 일과를 알면 그 삶을 알게 되지요. 이제 어떻게 하루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루이스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집을 나서는지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외출을 하러 문을 열면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나요? 문을 닫을 때는 무슨 말을 하죠? 계단을 내려가거나 차에 타면서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요? 당신은 흥분과 열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나요? 아니면 걱정과 스트레스로 시작하나요? 집을 나서는 그 시간은 하루를 계획하고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하루를 그저 운에 맡길 수는 없지요.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는 방법의 하나로 운전을 예로 들어 봅시다. 우선 당신은 자동차의 친구가 되어야 해요. 차에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세요. 전 종종 안녕, 잘 지냈지? 다시 만나니 반갑네. 사무실까지 즐거운 드라이브를 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차에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어요. 전 그랬거든요. 저는 집을 나설 때 나는 좋은 운전자들로 둘러싸여 있어 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차량을 향해 사랑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죠. 전 길 위의 모든 곳에 사랑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요. 루이스 선생님은 운전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긍정의 말에 대해 말했는데 저는 그것들을 재빨리 받아 적었습니다. 편안하게 운전할 거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드럽게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차 안에 있는 게 편안해요. 사무실까지 멋진 드라이브가 될 거라고 믿어요. 사랑으로 내 차를 축복합니다. 길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루이스 선생님은 계속 말합니다. 하루 종일 좋은 생각으로 마음이 흘러넘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많아요. 아주 간단할 수 있어요. 하루 동안 웃으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보세요. 난 내 삶을 사랑해요. 난 오늘을 사랑해요. 삶은 나를 사랑해요. 빛나는 태양을 사랑해요. 가슴 속에 사랑을 느끼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기쁘게 해요. 이 모든 생각이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줄 거예요. 루이스 선생님과 저는 좋은 방법들로 하루를 채우기 위한 다른 방법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해낸 몇 가지 긍정의 말들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루이스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리할 때 스토브가 잘 작동하면 감사 인사를 건네요. 주방에서 일할 때 주방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기세척기, 블렌더, 차 끓이는 주전자, 냉장고 등 주방에서 당신을 도와주는 모든 것에 고마워하고 긍정의 화관을 건네세요. 안녕하세요. 주방은 나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곳이에요. 고마워요. 여기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내가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편하게 준비하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냉장고 안에는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 가득해요. 난 맛있고 영양가 좋은 음식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주방과 모든 기기들이 날 격려해 주거든요. 난 여기 있는 모든 걸 사랑해요. 식사를 할 때.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도 긍정적인 말이 필요합니다. 이 근사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난 사랑으로 이 음식을 축복할 거예요. 난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고르는 걸 좋아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음식을 즐기고 있어요. 식사 시간은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웃으면 소화가 잘 돼요.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는 건 기쁨이지요. 내 몸은 매 끼마다 내가 완벽한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좋아해요. 가족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니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모든 음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큰 기쁨과 사랑을 모아요. 식사 시간은 행복해요.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걸 좋아해요. 음식을 한 입씩 먹을 때마다 내 몸은 치유되고 건강해져요. 세탁을 하는 동안. 이 책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긍정의 말을 3개에서 4개 골라서 세탁기와 건조기에 붙이고 빨래하는 동안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하루를 보내며 30초 동안 어깨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으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4까지 숫자를 셉니다. 숨을 참으며 2를 세고 그리고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4까지 셉니다. 눈을 뜨고 누군가에게 사랑이 가득한 생각을 보내면서 끝마칩니다. 덧붙여서 하루 종일 자신에게 2가지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해야 즐거울까?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패스워드를 긍정의 말로 바꿉니다. 아주 힘들게 이혼을 하고 나서 이 방법을 시작한 친구에 대해 루이스 선생님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스워드 대부분이 전 배우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활기찬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패스워드로 바꾸었죠. 난 인생을 사랑해 와 같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당신 삶의 특별한 부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긍정의 말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루이스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도 잘 될 거야. 그리고 내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야. 와 같은 긍정의 말을 크게 써서 붙였어요. 전 시각적인 걸 즐기는 사람이라 매일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들은 사실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긍정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말에 루이스 선생님은 살짝 윙크를 하며 동의했습니다. 긍정의 말을 할 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도 이런 말을 적어 놓았어요. 나는 나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번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번영하게 합니다. 화장실에 오랫동안 붙여놓았지요. 집이나 직장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신경을 쓰는 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거든요. 저는 여러 장소에 자리를 바꾸어서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다른 경관을 즐기고 싶어서요. 제 침실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체이스 라운지가 있고 침실 창가에는 생각할 때 앉고 싶은 의자가 있어요. 저는 정원, 주방, 거실, 침실, 어느 곳에서나 저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하지요. 심지어는 제 일을 도와주는 셀리 씨의 사무실에서 함께 일할 때도 편히 앉을 만한 장소가 있는지 확인한답니다. 루이스 선생님은 의식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배치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환경을 바꿀 만한 여유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지치고 많은 일에 치여 힘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주변 환경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루이스 선생님은 사무실이 있는 2층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선생님의 책상 주변에서 일부러 붙여놓은 게 분명한 긍정의 말들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컴퓨터 옆에 있는 아코디언 램프에 부착된 화장 거울도 발견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화장을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루이스 선생님은 저를 돌아보더니 약간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서 왜 화장을 하겠어요? 그건 미러워크를 위한 거예요. 저는 낮 동안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저 자신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에 거울을 놓아두었어요. 미러워크는 아주 중요해요. 그저 몇 초밖에 안 걸려요. 거울을 보면서 안녕 루이스, 좋아 보이는걸? 정말 재미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자신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꾸준히 말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힘든 시기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더 많이 칭찬하거나 더 많이 인정하고 더 많이 자신을 지지할수록 우리는 자신과 더 깊고 더 즐거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거울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어야 해요. 루이스 선생님이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면 거울을 보며 고마워, 고마워, 정말 근사한 일이야.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고 싶어질 거예요. 만약 당신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 거울을 보며 괜찮아. 난 널 사랑해. 이 일도 지나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널 사랑해. 영원히.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대신 자신의 말로 스스로를 지지해야만 해요. 우리는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헐뜯고 살아요.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다른 사람의 목소리죠. 맞습니다. 그건 내성화된 부모, 즉 그들 자신의 두려움이나 자기 증오를 우리에게 투영했던 과거의 수호자나 권위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은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지적을 받으며 자랐거나 정말 잘난 척을 하는군요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우리 재능이나 재주를 아주 작게 숨기면서 자신을 보호하도록 배웠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성장을 촉구하는 관행은 보편적이고 우리는 이런 거친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담았죠.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았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세대를 이어 내려왔고 우리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복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표현하는 걸 억제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최고 지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잠시 생각에 잠기자 루이스 선생님이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당신이 자신의 지지자가 된다면 당신은 더 쉽게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싸가지고 다녀요. 예를 들어보죠. 만약 당신이 현재 직장을 증오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갈 때 그 증오심을 가져갈 위험이 있어요. 아무리 새로운 직장이 좋더라도 곧 그 직장을 싫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현재 당신의 내면에 갖고 있는 감정 또는 생각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새로운 장소로 그 감정을 가져갈 거예요. 불만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 그 불만을 발견하게 되죠. 오직 당신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당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만약 현재의 직장이 정말 싫다면 이런 긍정의 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나의 직장을 언제나 사랑해요. 나는 최고의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직장에 다닐 때 당신은 그 직장 생활을 정말 즐기며 좋아하게 될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말을 하면 당신은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규칙을 새로 만들고 우주가 같은 식으로 답을 줄 겁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을 끌어당기고 삶은 언제나 당신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수용한다면 말이죠. 만약 새로운 직장을 얻고 싶다면 현재의 직장을 축복하는 것에 더하여 나는 지금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해요. 그는 여기에서 일하는 걸 매우 기뻐할 거예요. 라는 긍정의 말을 하세요. 당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도 당신이 취직한 순간에는 당신에게 이상적인 자리였어요. 이제 당신의 자부심은 커졌고 더 나은 곳으로 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런 긍정의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나의 모든 창조적인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게 될 이 직장을 받아들입니다. 이 일은 성취감이 높고 이곳에 매일 출근하는 것이 나에게는 커다란 기쁨입니다. 나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위해 일해요. 내가 일하는 건물은 환하고 밝고 통풍이 잘 되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새로운 직장은 완벽한 위치에 있고 나의 수입은 충분하며 그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자신을 좋은 상황에 놓으면 스스로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곤란한 문제를 가진 친구들에 대해 듣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고민에 빠진 친구가 되기보다는요. 당신은 당신의 모든 생각으로 인생을 경험하고 있어요. 일단 그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루이스 선생님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우리의 하루 일과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해요. 집에 도착할 때 기분이 어떤지,
배우자, 아이들, 룸메이트를 볼 때 무엇을 느끼는지. 집을 나설 때처럼 집에 돌아올 때도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의식을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차장 진입로로 들어갈 때 기분이 어땠나? 현관문까지 걸어갈 때는 기분이 좋았나? 집 안으로 들어가며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맨 먼저 한 말은 무엇이었나? 당연히 루이스 선생님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갈 때 해야 할 긍정의 말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저녁이에요. 집에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반가워요. 나는 이 집을 사랑해요. 모두 함께 근사한 저녁을 보내요. 가족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대가 커요. 오늘 밤 모두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숙제를 순식간에 해치울 거예요. 저녁 식사는 모두의 입맛에 딱 맞을 거예요. 하루를 마감할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좀 더 의식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대화를 마치기 위해 저는 루이스 선생님에게 잠들기 전에 어떤 종류의 의식을 치르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몇 번 깊게 쉬어요. 숨을 들이쉬며 삶은 이라고 말하고 숨을 내쉬며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요. 잠들면서 몇 번이고 반복하지요. 삶은 나를 사랑합니다. 삶은 나를 사랑합니다. 삶은 나를 사랑합니다.